요즘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거의 암이 대세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병은 사형 선고는 아니잖아, 그지요? 이거는 암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형 선고와 같은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뇌라는 기관은 전신을 어떻게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피가 뇌를 지배해요.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데, 술을 이 뇌하고 이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혈액 속에서 이제 당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벽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요. 근데 뭐도 들어가는가 하면 알코올도 들어가요. 혈내 장벽을 통해서.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면 혈액 속의 알코올이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뇌로 들어가 취해버리면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해도 잘 안 되듯이 결국은 이 뇌를 지배하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혈액세포에서 한 60여 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혈내 장벽을 통해서 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치료의 핵심은 생각이 아니고 피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환자들이 오면은 뭐 암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여러 곳에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 소화 잘 됩니까? 왜요? 음식이 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위장이 뭔가 하면 집으로 치면 기초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위장병을 오래 앓다 보면은 조금 안 좋으면 이것도 위암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장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이 치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위장은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해가 지는 순간 시동을 꺼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해가 졌을 때 요즘 말로 치면 한 8시경 잠다면 8시경에 위가 비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음식이 보통 6시간 위장에 들어앉아 있다 그러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은 한 7시경, 점심은 이제 1시쯤이나 뭐 이때쯤 잡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간식은 일절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먹는 거는 위로 하여금 쉬지를 못하게 해요. 한번 소화를 시키면 위는 어느 정도 좀 쉬어야 그 다음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계속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뭘 좀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위장을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 보면 이제 집은 세워두고 막 기초가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럼 나중에 집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 제일 나쁜 음식이 뭔가 하면 단 음식이에요. 꿀이든 설탕이든 조청이든 엿이든 어떤 것도 단 거를 먹으면 안 돼요. 단 게 많이 땡깁니까? 그럼 소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염식을 하면 자꾸 단 게 땡겨요. 단 게 많이 땡기세요? 왜 단 게 땡기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는 뭐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한 1000여 종이 한 1kg씩 살아요.
얘들은 항상 이제 염증을 일으키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얘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은 염증을 억제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몸에 염증 억제하는 첫째 물질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고등어고 칼치고 잘 상하는 거 소금 뿌려가지고 염장해 놓으면 안 썩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소금을 줄이거나 안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소금 대신 다른 방부제를 원해요. 다른 방부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어디나 이제 산딸기는 소금에 점여 놓지 않고 설탕을 부어놓으면 안 썩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삼이나 더덕은 어디에 부어놔요? 술에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소금, 설탕, 알코올이 3대 방부제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으면 다른 방부제로 뭐가 땡겨요? 탄 음식이 땡겨요. 근데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는 30분을 서버려요. 안 움직여버려요. 그런데 이 단 것이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금이 부족할 때 첫째 증세는 위장에 있는 물을 흡수를 못해요. 배에서 막 꿀꿀꿀꿀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은 소금 부족. 그럴 때 있어요. 매일 그러면 소금 부족이에요. 이제 이 신경에 이게 전기가 흘러야 이제 움직이거든요. 위장도 근육이잖아. 그죠? 근육을 움직이는 이 신경에 전기가 흐르려면 전해질이 소금의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흘러줘야 되는데 소금을 안 먹다 보니까 전기가 안 흘러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위가 서버려요. 위가 하수되겠지. 그죠? 그럼 위에 음식이 부패되니까 가스 차고 속이 뭐가 달린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겠죠. 위가 부주룩해서 뇌에 이 피가 위로 몰리게 되면 뇌에는 산소 공급이 안 돼 버려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 되면 자꾸 기억력도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하루 종일 뭔가 잡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고 이제 위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 팔, 다리에도 이제 에너지가 잘 못 흐르니까 자꾸 손발이 저릴 때가 있어요. 더 심하면 쥐가 납니다. 운동선수들이 축구할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어때요? 막 쥐가 나잖아요. 그럼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병원에 가면 0.9% 링겔의 주사를 놔줘요. 그런데 우리 몸에 70%가 물이에요. 70kg인 사람은 77이 49, 한 50kg가 물이라 그러면은 거기 0.9%면 5, 9, 45, 450g 정도의 소금을 항상 유지해야 우리 몸의 방부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오지. 왜 그럴까요? 땀을 흘리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이제 야 소금이 과잉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소금을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소금이 나쁘다 해롭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적으로 자꾸 안 먹게 되거든. 그러면서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이나 단 음식을 자꾸 요리할 때 들어가면서 위는 점점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리할 때 소금 외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양념을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야 위도 잘 움직이고 이제 활력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위장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에 좋은 것이 위장에도 좋다. 진짜일까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면은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면 대변이 좋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식 하면 암 환자들 현미밥에 생채소 누구라도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채소를 예를 들면은 채소는 탭이나 비료를 많이 주고 질소가 많아요. 근데 질소가 많은 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패가 빨라요.
근데 우리 몸의 입에서 항문까지가 한 10m 되는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채소가 섬유질이잖아요. 섬유질 소화액은 전혀 없어요. 0%. 그러니까 생채소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놨을 때 시장에 가보면 썩을 때 냄새가 어때요? 지독하죠? 그냥 썩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생채소는 안 먹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채소를 먹으려면 채소를 익히면은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들고 말린 나물 있죠. 시래기나 이런 것들은 질소가 소실돼서 부패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섬유질이 소화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미밥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채소보다 더 딱딱한 현미 껍질이 섬유질 아닙니까? 그것이 소화 안 되는 것은 쉽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건강식 한다고 검정쌀을 갖다 이제 쌀에 섞어서 밥해 먹을 때 있죠.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검정쌀이 그냥 나와요. 그죠? 그럼 100% 현미도 그냥 나오고 옥수수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소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좋은 거하고 몸이 원하는 건 다르다. 그럼 왜 현미밥을 먹게 하는가 하면은 암의 제일 큰 원인은 면역 기능의 저하인데요. 이 면역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영양소는 미네랄이에요. 우리가 염주 있죠. 스님들 염주. 몇 개인지 압니까? 108개라는 말은 이 모든 금속은 나름대로의 파장을 가지는데 인간의 몸에는 108개의 금속 원소가 있다 그래서 이 108개, 108번뇌를 이제 헤아리는데요. 아직 인간의 과학이 인체 내에 금속 원소가 몇 개라고 밝히는가 하면 90개 정도 있다고 밝혀냈어요. 근데 이런 미량 원소들이 체력과 면역력 회복에 탁월한데 이 미량 원소가 가장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닷물이에요. 현재 90여 종 가운데 86종이 바닷물에 있다 그래요. 뭐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어디에 많은가 하면 나무가 타서 재가 됐을 때, 그래서 미네랄의 이름을 미량 원소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불탄 죄자를 써서 나무가 타서 재가 됐을 때만 이게 분리돼 나와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우리 이제 한 40, 50년 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지피고 나무가 전부 태워서 난방을 하고 그 재가 농토에 갔을 때는 이 농토에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호르몬 대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임신도 잘 되고 아기도 잘 낳고 젖도 잘 나왔어요. 요즘은요. 요새 나무 떼서 밥해 먹고 그 재가 농토에 가는 집이 없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토가 어떻게 됩니까? 미네랄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미네랄이 그래도 제일 많이 든 것이 곡식의 현미 껍질 부분이니까 그거 좀 많이 먹어라. 그래서 현미밥 먹게 하는데 왜 도움이 안 되는가 하면 이거 하루 종일 씹어봐야 현미 껍질의 세포질을 터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분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태워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옛날에 이제 보리차나 옥수수차 시장에 가면 이렇게 파는 거 삼태기에 놓고 파는 거 보면 살짝 볶았어요. 태웠어요. 예, 태워야만이 거기서 구수한 미네랄이 분리돼 나와요.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짤 때도 보면 요즘 뭐 탄 게 해롭다고 덜 볶는데 미네랄이 안 나와버려요. 좀 거의 태우듯 볶아야 거기서 고소한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거든요. 뭐 탄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탈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지 탄 것이 나쁘면 우리가 숟가루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숟가루 다 먹는 걸 봐서는 탄 것이 아니고 탈 때 나오는 목초액에 벤조피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매 볶아가지고 잘 먹는 게 특별히 중요해요. 왜 이 시대에는 거의 미네랄이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단백질도 넘치고 지방도 넘치고 탄수화물도 넘치고 비타민도 넘치는데 유일하게 모자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미네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을 잘 먹을 방법이 현미밥을 먹어도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태워서 세포질을 완전히 열어서 미네랄을 뽑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막 누룽지 해서 먹거든요. 누룽지는 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볶음국식은 이렇게 한 봉지를 거의 다 먹어도 물을 먹고 팽창돼서 위가 불러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누룽지는 좀 많이 먹고 나면 배가 어때요? 똑같이 탄 건데 물 속에서 태워져 가지고 세포 주머니가 살아있어서 물을 먹고 팽창하지 그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을 뱉어내지는 않아요. 같이 탄 거라도.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말려서 숙성해서 이걸 이제 고열에다 볶을 때 세포질을 완전히 열분해 시켜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분리돼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이 아니고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이 시대에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때가 된 거다. 왜냐하면 농토가 미네랄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피에 어떤 생명력을 부여하는데 피 혈액 속에 우리 백혈구 알죠? 백혈구는 이제 제일 큰 기능이 식균작용이에요. 혈액 속에 들어오는 모든 균들을 이제 잡아먹고 조직 속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또 우리가 그래서 이 백혈구를 적응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뭔가 균이 들어오면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딱 혈관을 수축해서 이렇게 포위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들듯이 먹은 음식이 이렇게 대장에서 띄워지고 발효될 때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만드는 면역물질을 자연 면역물질이라고 그래요. 그 면역 기능은 우리 몸에 두 개밖에 없어요. 피의 적응성 면역, 장의 자연 면역.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좀 바르게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선이나 육류나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에 질소가 첨가되면 단백질이 돼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가 첨가되면 단백질이 돼요. 질소는 이게 부패가 빠르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막 육류나 생선 식탁 위에 구워서 먹을 때는 아주 구수한 게 맛이 있는데 그런 거 먹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면 냄새가 어때요? 썩는 내가 나요. 그죠? 왜 그럴까요? 소화되지 않고 부패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소화액의 인체의 10분의 1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보면 밥은 조금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그럼 이게 다 대장에서 부패되면은 그 독성이 장의 점막을 이제 손상시키면 이제 용종이 생기고 임파선까지 깊이 들어가서 손상이 되면 이제 선종이 생겨서 이제 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류나 생선, 단백질. 우리 예를 들어 콩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콩 볶아 먹고 속 편한 사람 없잖아요. 가스 차고. 그래서 이 생각에 좋다기보다는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좀 제대로 먹자.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암이 걸렸기 때문에 또 위가 안 좋기 때문에 뭐 한 방에 뭘 어떻게 낫기를 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모든 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온 거니까 생활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생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생각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 자체가 치유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기침을 하는데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게 악화되는 것일까요? 명현 반응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현 반응을 좀 이해하면 쉬운데요. 명현 반응이란 건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있는 이 노폐물들을 인체가 처리할 때 일단은 무조건 전부 피 속으로 집어넣어요. 곧바로 밖으로 빼는 게 아니고. 근데 피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혈액 속은 무균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피가 폐혈증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대로 가면 폐혈증으로 죽게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체가 집안에 이제 대청소 작업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몸살이, 감기 몸살이 그게 명현반응입니다. 첫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식욕 중추를 마비시켜가지고 음식이 먹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팔다리 움직이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회수해버려요. 그럼 사람이 누워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조직 속에 노폐물이 있는데, 균이 있는 데를 갖다가 전기 용접할 때 쇠가 녹듯이 이 뇌로부터 뇌가 전기 배터리입니다. 전기를 보내가지고 지져버려요. 그럼 우리 여러분 몸살 났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픈가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직 속에 노폐물과 균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혈액 속으로 이제 노폐물과 이제 독소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피가 이제 탁해지겠죠. 이 탁해진 피가 간이나 신장에 장애를 주면 생명이 위태롭다 보니까 우리 몸의 피를 가장 많이 저장하는 저장고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인데요.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그러면 이 독성 물질들을 전부 다 피부의 정맥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천 열이 나고 속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몸살 난 사람들은 만지면 열이 펄펄 끓는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춥다 그래요. 그래서 저장고에 딱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인체가 내 몸에서 해독할 만큼 조금씩 내보내요. 어디로요? 간에서 해독하고 폐로 내보내고 피부로 보내고 신장에서 해독하고 대변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로 이 노폐물을 보낼 때는 우리가 몸살 나면 입에서 무슨 냄새 난다 겁니까? 단내 난다 그러는데 그게 쓰레기 썩는 냄새거든요. 독소를 빼주니까. 소변은 노랗다 못해 막 붉은 피피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서 머리가 어지럽고 이 유독성 물질이 빠지면서 뇌의 미각 중추를 건드리면 막 옛날에 먹었던 뭐 돼지고기 삼겹살 뭐 라면 막 이런 게 이상한 게 막 먹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본인은 죽겠다 하는데 옆에서 누가 말 시키면 말하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어 그래요. 우리 아주 피곤할 때 눈만 한 5분 감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피로가 풀려요. 이 시각적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되거든요. 옆에 말 시키는 것도 싫고. 그래서 혼자 계속 끙끙 앓다 보면 몸의 에너지가 이제 노폐물을 다 처리하면은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살이 나서 아플 때 지금 내 몸에서 쓰레기를 잘 청소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때 뭘 먹어요? 약을 사 먹어버려요. 그럼 내 몸에서 몸에 독소도 빼야 되고
약독도 빼야 되고, 싸워야 할 상대가 하나가 아니고 몇을 만들어버려요? 둘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 처리하고 나면은, 아, 내 몸에 어떤 힘이 있어서 쓰레기를 청소했다 안 그고, 아이고, 그 약이 효과가 있어서 병이 빨리 났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으면 7일 걸리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하든 어디가 아프든 쑤시고 아픈 거는 좋은 것까지 나쁜 것까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댔을 때 통증이 와요. 근데 이게 살리는 과정입니까? 죽이는 과정입니까? 살리는 과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 아프면, 아, 내 몸이 지금 나를 치료하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다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래버리니까 스트레스 받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심령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고 병은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장병이든 암이 왔든 어디가 아프든 그 아픈 데를 신경 쓰지 말고 소화기관에 초점을 탁 맞추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환자가 되보면 자꾸 아픈 부위에만 신경을 써. 그러다 보면 그 아픈데 뭐 좋다고 먹는 게 위장 다 버려버리고 내성 생겨버리고. 이게 투병이란 말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터에 보면은 장군이 그냥 막 지휘합니까? 책사가 있습니까? 옛날 그 사극들 보면 전쟁터에 그냥 장군이 하란 대로 아니면 그 뭡니까? 회의를 하고 거기에 또 전략을 꾸며는 책사가 있나요? 우리도 지금 질병과의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병을 이길까에 대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작전 회의. 그래서 저녁만 안 먹으면 위장은 내일부터 좋아져요. 위가 쉬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면역 기능에 절대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이제 1931년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를 48시간 동안 35%로 줄였더니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바뀌더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암 걸리면 다 공기 좋은데 암 환자들 다 어디 가라 그래요? 아, 공기 좋은데. 근데 가면 뭐 합니까? 좋은 감옥 잘 지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떻게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게 하느냐. 산소가 충분히 한 데서는 모든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암균들이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째로 산소를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어떤 경우든 저녁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폐입니다. 이게 오른쪽 폐고 왼쪽 폐면 오른쪽 폐는 3겹이고 왼쪽 폐는 2겹이에요. 왼쪽에 심장이 있다 보니까 좀 적어요. 그런데 폐가 넓이가 한 20평 아파트 넓이만 한데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폐 밑에 이렇게 가로놓인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막을 우리가 횡격막이라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풀무질을 해줘야 돼. 대장간의 풀무처럼요. 그런데 횡격막 밑에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통이 있어요. 위장이. 그런데 우리가 밥 금방 많이 먹고 뛰어보면 잘 뜁니까? 숨 찹니까? 예,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불어가지고 팽창시켜버리면 산소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언제 제일 많이 빼는가 하면은
수면 중에요. 12시 전에 대부분 다 빼요. 어느 정도 빼느냐? 낮 동안에 빼는 거에 10배를 많이 빼요. 그럼 늦게 자야 될까요? 일찍 자야 될까요? 예,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찍 자고 일찍 자는 그걸 아직도 못 해가지고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위장에 음식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건 우울증 환자예요. 아마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잡생각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 하면 산소 부족. 그래서 절대로 저녁에 한 8시쯤 위가 다 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뜨거운 방에 등대고 자면 산소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못 들어와 버려요.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렇죠? 물이 70%예요. 물은 열을 받아서 팽창하면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체온이 올라가면은 물이 팽창돼서 세포가 터져 죽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열을 빼기 위해서 땅구멍을 열어서 열을 빼요.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연료를 태우는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폐를 갖다 쪼아서 닫아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걸 실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보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 봤어요? 답답하고 좀 앉아 있다 보면 막 기운이 빠지고 막 어지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체온이 올라가서 이 물이 팽창돼서 내가 죽게 되니까 산소가 폐로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쪼아버린단 말이에요.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소주 끓이는 뜨거운 방에다 등을 대고 짖었잖아요. 그러면 그 열받은 폐가 계속 오그라져요. 폐는 풍선이거든요. 나그러지면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천식이 많았고 이게 풍선이 찌그러지니까 등이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짚고 다녀요?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그게 등짝 찢어서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걸 등에 댄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폐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모님 힘들면 저 방에 가 누우시면 돼요. 네. 산에 올라가는데 숨이 먼저 차느냐, 힘이 먼저 빠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이 먼저 차요? 힘이 먼저 들어요? 숨이 먼저 찬 사람은 폐가 다친 사람. 아무리 급경사를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릴 수 있어도 숨은 차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만성적으로 덥게 살았기 때문에 폐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폐를 여는 첫째 조건이 뭔가 하면 등산 가서 우리가 숨차고 막 헉헉거릴 때 신발 양말만 벗어도 가슴이 어때요? 예. 맨발로 사세요. 양말 절대 신지 말고 스리퍼 신고 지내시라고. 발이 절대 안 시려요. 그렇게 하면은 폐가 뻥 열려버려요. 모든 새들이 있죠. 새들이 다 머리까지 짐승들이 털로 다 뒤집어 썼는데 뭐만 내놨어요? 예. 발이 차야만이 머리에 더운 열과 찬 발의 대류 현상으로 피가 순환이 돼서 머리에 뜨거운 열이 발로 와서 발이 더워지고 머리가 차져요. 아, 나는 잘 때 자꾸 베개가 높아져 하는 사람은 머리가 열받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베개 없이 자는 게 편해 이런 사람은 두한종열이 잘 되는 거예요. 두한종열이라는 것은 발을 덥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덥게 해주고 머리를 차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맨손 맨발로 막 찬물에서 열심히 일하면 손발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아요. 좀 지나면요. 바로 그거예요. 발을 찬물에 엮고 맨발로 잡고 다녀서 발을 냉하게 해주면 머리에 더운 열이 어디로 와요? 발로 와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자꾸 거꾸로 사는 거예요. 발을 덥게 할수록 열은 위로 올라가서 열만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불변의 법칙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뭐 하라 건다고 하지 말고 70억의 몸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밤에 잠잘 때도 좀, 우리는 다 밖에 가 자겠지만 문을 열고, 그죠? 보일러 끄고 이렇게 딱 자면 산소가 잘 들어오겠죠, 그죠? 등도 뜨겁지 않고. 그러면은 아침, 점심 먹은 음식이 장에서 막 산소가 들어오면 띄워져요. 그러면 배에서 6, 70도 열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랫배부터 뜨거워져야 돼요. 아랫배가 찬 사람은 다 저녁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이 피가 1초에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요. 그러면서 온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영하 20도에도 밖에 자는 거예요. 침낭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1차 면역 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낫느냐. 여러분, 호박이라는 보석 아세요? 호박. 남자들 옛날 한복 입을 때면 누런 거 이렇게 단추 이만한 거 달았죠. 이 호박이 뭔가 하면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 있지, 그죠? 그 상처나면 진이 나오죠. 이것이 굳은 거예요. 굳어서 돌처럼 보석이 된 건데, 이 호박은 홍수 전에도 있었어요. 고대 이 호박들은 요즘도 보면 그 수지 속에 공기방울이 있듯이 그 호박 속에 산소를 측정해 봤더니만 38%가 나와요. 대단한 거죠. 요즘은요, 많아야 21%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지구가 홍수 전에는 오존층 위에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우리가 1기압이라는 말은 가로 세로 1m 넓이에 공기의 무게가 누르는 힘을 1기압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10톤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지금 10톤의 무게를 받고 살아요. 근데 이 홍수 전에는 물이 같이 압력을 줬기 때문에 기압이 2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압력이 있을 때 산소 흡입이 되면은 천리길을 그냥 사람이 가볍게 뛰어다닐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냥 나쁜 것 막 먹고도 거의 천수를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 후에 그 물층이 떨어지고 기압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생명력이 감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소를 아무리 밖에서 자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70억이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이미 또 몸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면역 기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이길까? 연구한 것이 현대의학이에요. 그래서 계속 현미경을 발견한 이래로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아주 미소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암을 일으키는 게 전부 세균이고 바이러스고 곰팡이고 기생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암제 만들어가지고 원산 폭격하듯이 막 쏟아 부었는데 나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왔는데 다 해봤는데 내성이 생기고 안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이 만든 2차 면역 물질이 항암제가 효과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저녁 굶고 이렇게 살면 좋아지는가? 이미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렸고 자연 환경 조건도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더니만 특별한 것이 있어요. 구리라는 걸 압니까, 여러분? 전선 만드는 구리. 이 구리는 굉장한 살생제예요. 이 구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두 부류로 나누습니다. 고등 생명체가 있고 하등 생명체가 있어요. 이 고등 생명체는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 하등 생명체는요, 척추뼈가 없어요. 모든 벌레나 균은 뭐가 없어요? 척추뼈가 없어요. 그러면 척추뼈가 있고 없고 차이가 뭔가 하면 간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런데 구리는 간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엄청난 살생력을 주지만은 담즙을 통해서 대장으로 빠져나가서 축적이 안 되고 생명을 줘요. 반면에 간이 없는 미물들에게는 강력한 살생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구리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 중에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세포 내에서. 또 하나는 여러분 소변 볼 때 보면 거품 나지요. 상처 날 때 그 소독약 과산화수소 알지요? 거품 납니까? 이 우리 몸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신장, 방광, 요도를 항상 무균 상태로 하고 소독해줘요.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분해될 때 수산화 라디카드라는 무차별적으로 균을 살생시키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 걸 많이 먹을 때는 거품이 더 많고 당뇨 환자는 더 많지요. 왜요? 모든 균은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당분이 많이 나갈 때는 우리 몸에서 소독약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구리가 세포 내에서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요. 과산화수소하고 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특별한 성질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 근육 있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의 물질이 구리예요. 환자들이 힘이 빠지면 뭐가 약해집니까? 근육이 약해져요. 그 옛날에 그 차력사들 있죠. 차력사들. 이 사람들이 주로 구리녹을 먹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금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석입니다. 이 주석은 이 물을 정화시켜서 회복하는 데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유럽에 물이 안 좋아서 다 주석 물컵, 주석 물병을 많이 썼고요. 중국에서는 물이 안 좋을 때 우물 밑바닥에 주석판을 깔아요. 근데 이 주석은 특별히 무좀균 같은 거 있죠. 진균류. 그 다음에 기생충이 작은 거는 적혈구보다 작습니다. 이런 체내 근육 속에 박혀 있는 이런 기생충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든 것이 뭔지 압니까? 그걸 청동기 시대라고 하고 노시예요, 노. 우리 옛날 시대에 다 뭐 썼어요? 녹그릇 쓸 때는요, 관절염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런 큰 요즘 같은 전염병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써도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을 때 있죠. 이 은은 모든 균이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은은 엄청난 에너지 증폭제인데 항생물질과 은을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의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 버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암 환자는 체내의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모자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돌 선물이나 어른들 생일 선물에 뭐 해줬어요? 은수저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목걸이를 한다든지 은팔찌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피부에 있는 염분에 의해서 이것이 산화되면서 몸 안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코고 귀고 목이고 팔이고 뭘 많이 감아 있습니까? 은이고 이런 금속 부치를 많이 감고 있죠. 전염병이 없잖아요. 전염병. 우리는 뭐 이 손에 균 있는 거 해롭다고 해가지고 뭐 데톨 씻으라 근데 은반지 하나 깨보면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 과거 세대에 이 항생제가 없을 때는 전부 은과 노스로 살균하고 살았어요. 유럽의 패스트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나 죽을 때도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이유는 다 은식기를 썼기 때문에요. 요즘은 은은 보석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하도 흔해가지고. 은비녀, 우리 어머니들 다 은비녀 썼죠. 왜 은비녀 썼을까요? 머리에 비듬이 안 생기니까. 머리를 안 감아도.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은은 전기 전도력이, 열 전도율이 최고로 높은 게 은이에요. 금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요즘 다 스마트폰 뭐 쓰잖아, 그죠? 그 전자파. 스마트폰 뒤에 보면 이 구리 가지고 이렇게 딱 조그만 거 붙여주지요. 은목걸이나 뭐 은팔찌 같은 거 하고 스마트폰 쓰면 전자파 다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왜요? 전자파가 발암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밝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은과 노선 성경에 보면 성소가 은과 노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이하게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쓴 나물과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뭐 TV 본 적 있겠지만은 뉴질랜드의 양 같은 거 잡아보면은 막 그 근육 속에 막 기생충 덩어리가 주먹만한 게 막 달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균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는데 뭐 맛있어서 쓴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을 때 그 살생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살생제로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은이나 놋보다도 더 강력한 살생제는 금속 중에 수은입니다. 매독 치료제 옛날에 다 수은 썼죠. 한방에서는 붉은 돌, 그 영사라 그래가지고 썼는데요. 수은이 맹독이잖아, 그죠? 몸에 축적되고 질병도 일으키고. 이제 수은의 이름이 그 태양계를 도는 행성 수은의 이름을 따서 머큐리라 그래요. 가장 빠르게 도는 행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빨간 아까진기 이름 뭔지 아세요? 머큐로크롬, 그게 원료가 수은입니다. 이 수은은 액체 금속이잖아요. 이것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쓴 나물이, 식물이 뭔가 하면 쇠비름이에요, 쇠비름. 지구상에 8번째로 많은 식물 종자로서 열대지방에서 한대지방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줄기에 제일 많은데요. 줄기에 보통 81 ppm이면 이것을 말렸을 때는 1400 ppm이 나와요. 대단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수산화칼슘이라는 양잿물이 있어요. 공짜로 주면 양잿물도 어떤 거 먹어요?
큰 거 먹는다는데 양잿물 먹으면 죽어요. 살이 막 부식되잖아요. 근데 그 양잿물을 콩기름하고 섞어서 꾸치면 비누가 됐을 때는 아무리 만져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금도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개의 맹독을 결합시켰을 때는 생명을 주는 소금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메탈 수은이라 그래가지고 금속 수은은 아주 강한 독성을 일으키지만은 염소나 산소나 황과 딱 결합이 된 무기수은은 살생력은 가지면서 몸에 해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비름이 오래 먹으면 수명을 길게 해서 장명체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수은 얘기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수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왜? 유기수은과 무기수은을 구별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쇠비름을 갖다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많이 나겠지, 그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잘 씻어가지고 끓는 소금물에 데쳐 말리세요. 끓는 소금물에. 그러면은 신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실 때도 조금 소금을 타서 마시면 훨씬 먹기가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고기 안 먹으면 이거 필요 없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어떤 기생충들은 몸 안에서 40년도 그냥 존재하고 삽니다. 그런 것들 죽일 수 있는 방편이 되겠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균도 없앨 수 있고. 예를 들면 암의 원인은 염증이고 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육류나 생선이나 우유, 계란 이런 걸 안 먹고 저녁을 굶는 거는 기본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있는 균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방편이 우리가 1차 면역계인 백혈구나 자연 면역계가 해줘야 되는데 이제 1차 방어선이 우리가 이제 무너져서 2차 방어선으로 항생제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어선으로 쓰는 것이 내성 없는 천연 살생제로 녹그릇을 쓴다든지 또 은을 찬다든지 또 새비름을 통해서 수은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보면 항암제를 써서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방사능 걸 해요. 우리 사모님도 방사능 맞았어요? 네, 방사능 왜 하는가 하면 이 암을 일으키는 균이나 이 기생충들이 개구리가 물속에 알 쓸어 놓으면 이게 물이 못 들어가고 점액이 쌓이듯이 알집을 딱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몸 안에 있는 영양분만 딱 빨아먹고는 노폐물 버려버리고 거기서 틀을 잡고 살아요. 몇십 년을. 근데 얘들은 항암제도 안 듣고 노쇠 성분도 들어갈 수가 없고 수은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위장막을 딱 싸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이게 막에 쌓여서 안 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방사능이다. 그래서 방사능을 이제 쬐주면 방사능 파장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방사능 입자가 거기 들어가서 균을 죽이게 되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이 우리가 태양열 전지판 알죠? 빛이 오는데 거기서 전기를 어떻게 뽑아내는가 하면 빛이 올 때 빛 덩어리가 와요. 그걸 대전 입자라 그래요. 북극에 가면 오로라 있죠? 오로라처럼 전기를 띤 입자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뽑아서 이제 발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입자는 같이 가기 때문에 물질이,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도 영상 신호가 있고 음성 신호가 있잖아요. 음성 신호는 파장이면 되지만 영상 신호는 빛 덩어리를 보내서 우리가 칼라 TV를 보듯이 이제 이 파장이 올 때는 그 물체의 입자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장을 통해서 몸을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뭘까를 찾아본 거예요. 방사능을 쬐듯이 그 정도로 이렇게 세포를 투과해서 어떤 막을 투과해서 들어가서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까 제가 놋이 굉장한 살생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그 악기 중에 꽹과리하고 징이 있어요. 근데 징은 특별히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음역대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파장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 앞에 서서 징을 한번 맞으면 막 장기가 속이 막 울림이 와요, 이게. 그렇게 할 때 놋의 파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 병문안 가보지요. 병문안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는데 일본 말로 병문안 간다 이 말이 미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미마이의 원래 뜻은 춤추러 간다 이 뜻입니다. 춤과 치료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동네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설해요. 3일 밤낮을 징치고 꽹가리치고 막 요령을 흔들면서 이제 막 구설합니다. 근데 그 굿값을 옛날에는 구설하는 집에서 낸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굿값을 내는데 전부 다 와서 구경을 하고 굿값을 내게 돼 있어요. 만일에 오지 않으면 이 환자에게 내린 그 제액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전부 다 오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요령 흔들고 3일 밤낮을 하면 구리와 주석이 합금인 이 놋의 살생력이 파장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몸 안에 들어가서 균들을 죽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몸도 같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의 목에 보면 뭐를 달아놨습니까? 놋종을 달아놨지, 그죠? 요령이잖아요, 그죠? 야크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스위스 소는 막 트라이처리라고 이만한 걸 달아놨어요. 해인사 절에 가도 전부 다 추녀 끝에 풍경 달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소리가 쩔렁쩔렁 날 때 그 파장에 의해서 짐승에 있는 몸에 붙은 기생충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짐승을 건강하게 하고 이 파장이 울릴 때 뭐 거미라든지 벌레, 이 간이 없는 생명체는 그 파장을 싫어하니까 이제 못 오게 해서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매 아침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놋종을 치지 않습니까? 큰 종을 울려서. 그러니까 그 절에 가보면 거미줄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살던 방법이 구식이라서 그게 뭐가 필요했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좀 구식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게.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녹그릇 써야 되고 목걸이 해야 되고 뭐 새비름 수음 먹고 징치고 그게 뭐 병이 날까? 옛날에 다 하던 거예요. 우리가 더 좋다고 항생제나 항암제를 했는데 지금 다 부작용이 나버렸어. 그죠? 옛날 방법은 뭐가 안 들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특별히 기관지나 식도나 위장은 전부 근육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뭐가 최고 명약이에요? 구리를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녹그릇을 꼭 쓰시고 아니면 뭐 그릇이라도 두드려 보시고 심심하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약 사 먹는 것보다 여기 우리가 그 징이 파장이 좋은 거 팔아요. 값이 한 60만 원 되지만은 절대 그거 비싼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써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호전반이 얼마나 센지 저희도 그거 먹고는 처음에는 막 배가 고파 살지를 못해요. 이게 산소를 발생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막 빨리 태워보내니까 허기가 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게 징을 쳐보면은 기관지가 이게 튼튼해져가지고 목소리부터 굵어져요, 목소리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를 해서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알아야 되듯이 병의 원인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른 습관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편을 찾고 실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도 어제 그저께 오셨지요? 왔을 때는 뭐 걷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그랬거든. 제가 봐서는 소금 부족이었어요. 소금만 잘 먹어도 금방 일어나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 우리가 편견을 깬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이 조상들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상당한 방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